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재호 전 의원 인터뷰 들으셨어요? 가면서? 네, 들었어요. 엄청난 화제, 하루 종일 화제. 화제가 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아침까지도 화제. 그러니까 최동영 팀장도 들으신 거예요, 그거를. 네. 듣고. 아니 나만 그렇게 얘기했으면 또 모르는데 지금 일제히 다 참고인들이 다 쓴 MB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전 의원은 얼마나 아쉽길래 그렇게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다고 얘기하십니까? 서운한 거예요. 아니, 이게 상황이 다스가 무슨 신앙도 아니고요. 예. 아니 모든 국민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이고 보겠습니다. 예, 검찰이 또 어떤 증거들 갖고 있는지 증언은 얼마나 단단하게 나왔는지 좀 지켜보기로 하죠. 행간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이 어제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어제요. 이 재직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예. 그런데 정직 국정원장 입에서 배신감이란 의외의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배신감.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신감 토로한 전직 국정원장.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최측근 국정원장, 특활비까지 갖다 바쳤던 국정원장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더라고요. 저도 정말 이런 단어를 사용했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였는데요. 예. 국정원장은 정보기관의 수장이잖아요. 그럼요. 그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가 임명이 되고요. 그 누구보다 입이 무거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정원장 입에서 배신감이란 말이 나왔다. 그것도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죠. 배신감이란 단어가 나왔다. 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란 거죠. 맞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병기 전 원장인데요. 예. 이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나와서 특활비를 상납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을 위해 쓰였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기대와 반대로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였다. 그러니까 내가 상납을 한 건 맞지만 네. 국가 운영을 위해서 보태 쓰십시오라고 한 거지. 네, 그런 취지였는데. 이렇게 미용하고 뭐하고 이렇게 쓸 줄은 몰랐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 이병호 전 원장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원장이었더라도 이 자리에 섰을 거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 탓을 했고요. 남재준 전 원장은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남재준 원장은 네. 자 배신감 토로하고 제도 탓하고 입을 닫고 전직 국정원장들 어제 재판정에서의 모습들 행간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인간은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말이 안 되는 말이다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요? 네, 이병기 전 원장 말 뭐 언뜻 들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 좀 가져오라고 했더니 예. 국가 운영을 위해서 쓰겠거니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봤더니 미용시술에 썼더라. 진짜 배신감 느꼈다. 정말 이 말이 맞을까요? 이 말을 이병기 원장이 했다는 점에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2014년 7월 국정원장에 발탁이 됐어요. 예. 원래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때부터 특활비를 자기 스스로가 상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3월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까지 올랐어요. 예. 한마디로 돈을 상납하던 자리에서 돈을 상납받는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전 원장이 비서실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병호 원장한테 돈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최소한 대통령한테 상납된 돈이 국정원이 상납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거고 어디에 쓰였는지 최소한 눈치는 채고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배신감 얘기를 한 것은 나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사법 처리 받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야 된다는 자기 거죠. 보호책 아니냐. 네,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나온 단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네. 말씀. 그래요.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인간은 그럴듯한 모범 답안이 나왔다입니다. 모범 답안이 나왔다? 사실 이 특활비 문제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걸린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답안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어.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재판은 지금 보이콧하고 있으면서 특활비 재판에는 또 응하고 있잖아요. 예. 이른바 호위무사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뭐라고 주장할까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주 그럴듯한 모범 답안을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MB가 모범 답안을 내놨다고요? 네. 어떤 거요? 검찰 조사에서 17억 5천만 원 특활비 받았다는 거 혐의 추궁받지 않았습니까? 예. 나는 모릅니다. 측근들이 받아서 난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딱 1억 원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 가장 가까운 비서실장 네. 출신 아닙니까? 김희중 실장이 김윤옥 여사한테 전달했다고 증언한 10만 달러 1억 원. 딱
딱 그것만 인정했다 그러죠. 나라를 위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썼고 김윤옥 여사한테 준 게 아니라 내가 받았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어디에 썼는지는 함구했습니다. 대북 공작비다라고 이제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부인하다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돈이 나올 경우에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는 말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전략을 썼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마지막 행가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이제 엉터리 나라를 바꿔야 할 때다입니다. 어떻게요? 이 엉터리라는 표현은 제가 쓴 거 아닙니다. 누가 쓴 어제 거예요? 재판에서 이병호 전 원장이 예, 얘기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터리 나라면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치는 나라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병호 원장이 예. 국정원장 할 때 좀 엉터리 나라 좀 바꿔보시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막 한편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5명이 지금 줄줄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세계 어느 나라 국정원장이 한 명도 안 했고 5명씩이나 공작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한테 뇌물 바쳐서 구속이 됩니까? 그러게요. 예.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이제 국회가 나서서 국정원 예산 결산 감시 좀 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법을 좀 뜯어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